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천미를 강의하는 날이죠. 자, 감리장이에요. 감리장인데요. 오늘도 사례명절. 자, 감리라는 것은 주제를 한다. 어디에? 천지 사이에서 가운데 기운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성부덕성. 이루어지는데 홀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암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상지 서로가 도와주는 것, 지탱해 주는 게 있어서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이렇게 제가 빨간 글씨는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주죠. 원주예요. 유시주는 아니에요. 본래는. 근데 이게 유백원이가 주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유시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역을 해서 제가 논문을 쓰게 됐는데, 이때 이제 뭐를 참고했냐면 적천수 지배를 참고를 했어요. 왜? 적천수 지배에는 이 원주가 그대로 다 있으니까요. 근데 좀 차이가 나길래 적천수 지배를 참고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주예요. 임철조 선생이 했는데, 이 검은 글씨는 제가 오늘 안 하겠습니다. 이건 주역에서 있는 소리니까 우리는 주역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명리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징의에서 있는 소리, 이 파란 것은요. 근데 이 파란 걸 끌어다가 제가 설명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리자는 뭐냐? 좌오다. 좌와 오예요. 그래서 천간을 위도라고 말한다. 난 이건 이해가 안 되고요. 천간이 왜 위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즉 진사간에 위 황도지중에 있다. 그리고서 지지에서의 지지는 경도로 말하는데, 즉 이 위도라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이렇게 돼 있죠. 지도는 우리는요. 이걸 둥그렇다 치고요. 이렇게 내리면 이게 경도입니다. 경도고요. 이게 이제 시주래요. 그렇죠. 시주래요. 이게 날줄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 지점을 날씨라고 그러는 거죠. 날씨가 지금 우리 말로 날씨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도는요, 경도는요 시간을 나타내고요. 위도는 계절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38도, 위도 38도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는 거죠. 이 적도는요, 적도 지방은요, 사계절이 없잖아요. 이 적도로 갈수록 계절의 변화가 없다. 물론, 이 나름대로의 변화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시가 뚜렷이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뭐냐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동남아 가도 좀 힘들죠. 왜냐면 그네들은 항상 따뜻하니까요. 그러나 중국 이 북경 사이에는 우리 38도선 사이에 38선 위도를 이렇게 딱 보면 아주 정확하게 사시가 명확합니다. 1년 365일 중에 딱 4계절로 나눠서 딱딱 끊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명리학이 발전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러니까 멍청했을 때, 사람이 멍청했을 때도 날씨 변화가 있는 걸 알고서 대비를 한 거예요. 가을이 지금 벌써 태풍이 한번 지나가니까 가을이 오잖아요. 그럼 가을이 찬바람이 조금 나다 보면 빨리 겨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추위가 닥쳐온다는 건 피부로 느끼니까요. 그런데 저 동남아 지방 사람들 가면 이때나 저때나 항상 뜨뜻하니까 삶의 개념이 좀 철학적인 개념이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명리학은 계절학이기 때문에 우리 동양 삼국이 그래도 명리학은 발전한 나라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도나 위도의 계절학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즉 오미가 모이는 곳, 오미가 모이는 건 어디예요? 저 남극이겠죠. 그래서 청정지중으로 이렇게 딱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경도가 기어 어디서 남북극에서 일어나죠. 경도는요. 오미회처예요. 그래서 남극이다. 오미회처는 남극이고요. 좌오가 모이는 것은 북극이에요. 맞습니다. 고로 좌오가 천지지 중기다. 가운데 기운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감리까지가 어디냐? 징의에 있는 소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징의에도 있고 천미에도 있는 소리예요. 상지
서로 붙들어지는 이치는 유, 오 5가지가 있다. 승강, 화해, 재. 자, 그래서 지난번에 승을 한번 했습니다. 이 승이라는 건 곧 뭐예요? 이제 여기서 설명할 거지만 천간에 리, 화가 쇠하고요. 지지의 감, 수가 왕하면 지지의 목이 있어서 그 수 기운을 목이 빨아들여서 화를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병인일주를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가 강자예요. 위에서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지가요, 천간이 감인데요, 쇠해요. 쇠하고요, 지지가 리인데 왕이에요. 이러면 수와 상전이 일어나는데 천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금이 있어야 돼요. 필득 금이 있어 갖고서 금생수해서 그만큼 힘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즉 천간의 기운이 하강을 함으로써 수화 기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화자까지 할 겁니다. 천간이 모두 화고요, 지지가 개수. 이건 천원일기격이에요. 특수격이에요. 지지가 모두 수예요. 이런 때는 반드시 어디서 대운에서 목을 만나서 화지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해자와 제자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또 다음 강의 때 해자와 제자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게 첫 번째가 바로 승자예요. 승자는 뭐냐? 천간의 화가 약하니까요. 지지가 수가 강하니까 지지에 목이 있어서 이 수의 기운을 빨아들여서 위로 올려준 거예요. 이게 바로 승이에요. 오늘 승자죠. 승이에요. 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강을 하겠습니다. 자, 강은 곧 천간의 수가 약하고요, 지지의 화가 강한데 천간의 금을 만나서 아래로 내려주는 거죠. 자, 읽어봅시다. 이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가요, 옷을 화국을 이루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화세가 강하죠. 근데 이 사주는요, 일반적으로 특수격이 돼버렸어요. 화한 화를 치질 않았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선 화를 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제격인데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런데 이걸 무게를 달아보면요, 화하지 않은 것으로다 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금이 미달종주 오행이 돼요. 특수격으로요. 그러면 금을 중심으로 해서 미달종주 오행이니까 토금수 중에서 뭐를 쓴다? 금수를 쓰게 돼 있는 사주다 이거예요. 그럼 그대로 이거는 강이라고 하더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미달종주, 금이 왜 미달종주냐, 이 술토 속에도요, 이 경술하면요, 이게 은근히 이 술토가요, 화하는 거예요, 금으로요. 그런데 인옷을 화국이 된다 치더라도 여기에 있는 신금만큼은 이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금이 미달종주 오행이 돼서 금채, 토금수 쓰는데, 이 사주는 보세요. 지지에서 금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병정화를 견딜 수 없죠. 들어오는. 그러나 병정화가 들어와도요, 사실은요, 여기 임수가 많아서 분명히 꺼줄 것이다 라는 건 눈에 들어오죠. 대운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가 있어서 화 들어와도 관계없다. 그럼 가물목이 들어오면 어떨 것이냐, 병금이 충분히 가물목을 막아주죠. 그래서 그럭저럭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주는요, 여기까지 넘어갈 수 있다. 이 용신이 경금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경금의 뿌리가 내리는 무신대운서부터 말년운이 겨우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주예요. 참 팔자 기구하죠. 50세까지 무하고 살다가 이때 운이 좀 터졌다라고 해서, 더군다나 운이 터져 발제가 수만이라 60이 돼서 만화를 사갖고 연달아 자식을 셋을 낳나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임수생은 맹춘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전 화국을 이루고 있어요. 인옷을 화국을 이뤘어요. 그래서 이게 식신격에서 뭘로 변했다? 제격으로 변한 사주입니다. 수, 연월 양투 비견했어요. 그래도 이게 비록 비견이 생겼다 치더라도 계속 묵은 뿌리가 없는 관계로 천간이 감이 쇠했어요. 물이 쇠했고 지지리왕, 화가 왕하죠. 그래서 용, 병금이 강지, 경금을 써갖고 강지 아래로 내려라 라는 거예요. 해석한 것은 운이 어떻게 되냐, 동남방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양년생이니까요. 그래서 제외 바깥으로 나아가서 분치,
열심히 돌아다녀서 40년을 돌아다녔는데 50년까지죠. 50년을 돌아다녀서 일무성취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지 오순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무신운에 경범생득 생황해서 참 즐기고 즐긴 인연이죠. 득제후 기회를 만나서 발제거만이에요. 그래서 마누라 세에서 처예요. 첩이 아니고요. 예, 이거 처죠. 예, 처예요. 마누라 셋을 얻어갖고서요 취처했어요. 연은 이미 육순이 됐어요. 연은 이미 육순이 돼서 연생삼자. 남자 정력이 있으면 60이 되고요. 자식은 낳을 수 있습니다. 한 마누라에 하나씩 낳았겠죠. 마누라 셋을 얻었으니까요. 내리 연달아 한 마누라에서 삼형제를 얻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취처 3년 세 여자를 얻어갖고서 그냥 육순에 연생 3자였으니까 한 마누라에 하나씩 낳았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지수룬의 종 끝났다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사주 수룬이 되면 오순 화국을 더 이루기 때문에 끝난 사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10년 10한 5년 좋게 사는 사주입니다. 자, 우선 무게중심 이론으로 제가 들고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오행체형론은 특수격이 되었어요. 이 특수격은 역시 정단 선생님이 개발한 격으로 사주 종조오행이 4.2 미만이 되면 그 종조 미만이라는 건 이걸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4.2 이상은요 일반격으로 보는데 미만이란 4.1 이하예요. 종조오행을 중심으로 생설하는 오행 중에 시신이 된다. 물론 종조오행이 중심용신이 된다라고 했죠. 자, 증주자인 철저님이 말씀하신 명이 있는 곳에는 운이 있다는 설명을 확인하는 명주다. 육순대원 전까지 일무성취하다가 경신대원의 기회를 잡아 발제도 하고 돈이 있으니 맞아요. 취처도 경신이 이렇게 쓰는 경신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요렇게 써야 되겠네. 경신. 제대로 썼나요? 쓰게 썼네요. 경신으로 썼네요. 이렇게 되면 맞나요? 무신, 경술 이렇죠. 그래서 경신대원이죠. 기회를 잡아서 발제도 하고 돈이 있으니 맞습니다. 취첩 마누라를 얻어서 득자까지 한 즐긴 운명이 나이다. 이 명조는 두 번째 강을 설명하고 있다. 강이라는 것은 천간으로 감이 쇠하고 지지로 리가 왕하여서 반드시 천간에 금이 있어서 어둠으로 천기가 하강한다는 것이다. 경금을 용신하는 사람의 명조다. 그래서 이걸 오행체형으로 무게를 달아보니까 금오행이 3.7이에요. 4.2 미만이죠. 수오행이 1.4, 목오행이 3.0, 화오행이 3.1. 거의 비슷비슷한데 종조오행이 3.7이에요. 그래서 금오행이 3.7로 특수격인 미달 종조오행이 돼서 금체, 토금수 용조로 금수오행이 용신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참 즐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주죠. 225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 226번까지 할 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요거예요, 요거. 요건도 괜찮네요. 맞습니다. 괜찮네요. 경신, 유, 기유. 3년. 그러니까 한 20년이 좋습니다. 한 20년이 좋은 사주죠. 인수를 용신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는요. 수용신이고요. 자, 226번을 볼까요? 다음은 뭐죠? 풀어주는 걸까요? 수체. 수가 체예요. 이것은요 신자해서요. 그리고 이건 특수격으로 일행 듣기격입니다. 이건 칠섭격으로 잡아야 되겠죠. 자, 여기다 내려 쓰겠습니다.
경자, 경신, 경자, 경신 이렇습니다. 네. 화해이죠. 대운에서 수를 만나야 돼요. 일행득기격이니까요. 일행득기격이니까 이 사주가 용신이 화입니다. 화예요. 그래서 차조, 지지, 양신양자에서 수봉생왕이에요. 수를 왕한 것을 만났죠. 금이 뭘로 이루어졌냐? 수로 논하라. 금은 첨간사병이에요. 지지무군에서요. 리수에 가망하죠. 그래서 오름지기 모군에서 화를 만나야 된다. 그러니 용이 제일 좋았다라고 하죠. 애석하게도 오행이 불순해서 50년 서북 금수지지로 흐르는 바람에 그런 이유로 간난이에요. 간난 험조 위험함을 만났다. 형상전도 아주 높아졌다 넘어졌다를 나뉘쳤죠. 오순에 운이 어디로 달리냐? 이민 동방목지로 흐르는 바람에 이민서부터요. 재진흥업 아주 재운으로 나아가서 흥업했다라고 하죠. 계묘갑인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갑인을묘예요. 여기 또 갑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건 갑진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잘못 지금 우리 철조 선생님께서 흥분을 하셨어요. 이건 분명히 진입니다. 갑인을묘 갑. 그래서 발제수만이라고 해서 이 사주는 대운을 한번 다시 배드렸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갑인을묘 갑진입니다. 이민을묘 이민계묘 임수는 이게 들어오면 별로 안 좋죠. 이민계묘 갑진입니다. 간목까지 좋고요. 진토는 별로 신자진에서 끝난 사주입니다. 간목까지 좋습니다. 즐기는 운명이다. 갑인이 아니라 갑진일 것이며 진대운에 종명하였을 것이다. 타고난 능복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명적으로 대운을 8순까지 늘렸어요. 그러나 임철조 선생 당신 사주도 8순까지 늘려놨어요. 자기도 늦게 복이 있었다라고 해서 아주 죽어라 하고 40년 동안을 고생한 걸 말씀하셔요. 그리고 고생할 때 명학을 공부하셔서 말년까지는 80 넘어서까지 발을 치고 호구지책으로 삼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시죠. 그건 어제 격공단에서 제가 임철조 선생 142번 명조를 갖다 드렸습니다. 배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적으면서 갑진대운을 갑인대운을 쓰고 설명 또한 갑인대운까지 30년이라 했지만 정확하게 본다면 인묘갑대운까지 호운이었을 것이다. 천원일기격으로 그 일기가 용신이 되고 그 오행을 생하는 오행이 희신이 되는 특수격이에요. 이것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중주자인 철조님은 이 명절을 화라는 것은 천간이 모두 화이고 지지로 모두 수이면 반드시 모군이 와서 서로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하여 화와 수의 교전을 하는 경우 목을 이용하여 화작용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 명작을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요. 오행체형으로는 수오행이 6.9예요. 엄청 강하죠. 목오행이 없어요. 0.0, 화오행이 1.5고요. 토오행이 0.0이에요. 그래서 금오행이 3.0으로 수오행이 6.9로 종주오행이 되었다. 수체 토화용조에서 토화오행이 용력이 0.0으로 불용하고 차오행이 화오행을 그냥 용시를 하고 이를 돕는 목오행은 희신이 된다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것도 편제에서 편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226번이네요) 겨우 요거 보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요. 참 이거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 술도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건토라 좀 괜찮죠. 그러나 이 동안에 어떻게 살았을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참. 뭐 이대운이야 뭐 임계수가 들어와도 병화가 4개니까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인묘갑 때문에 그냥
살기 위해서 이 대운을 보기 위해서 고생하고 살았다는 사주입니다. 이런 사람도 살아요, 사실은요. 요즘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 그냥 그렇게라 삽니다. 살 수 있어요. 나쁘지만 않으면 되죠. 저 병화만 건드리지 않으면 그래도 용신이 천간으로 4개씩이나 용신이 있으니까 살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참 그렇습니다. 다음 사주 2개가 이제 곧 뭐가 되냐 하면 해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그리고 하나가 교전에서 또 역시 이거야말로 천간으로다 들어간다. 승강 해 화해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화해 제하는 거 눌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해와 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